여러분 안녕하세요. 28일 대주주 과세 문제가 지나갔죠. 그래서 29일부터는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지만 증시 투자자들에겐 새해입니다. 자, 새해에는 어느 섹터가 증시를 주도하게 될까요? 많은 증권사들이 반도체를 꼽고 있지만 저는 반도체는 아예 후보로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상승미소가 예상하는 2022년 빅히트 주도주, 그 섹터 같이 찾아보시죠. 2022년,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022년 한국 증시 주도주는 바로 여기, 섹터, 업종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제 상승미소 방송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방송을 보시고, 독서도 하고, 강의도, 유료 강의 찾아다니면서 들으시죠. 이렇게 독서와 사고, 다양한 배움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인간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래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너무도 궁금한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미아리를 찾아가시죠. 아무튼 저는 독서와 사고, 그다음에 다양한 강의 및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결국 미래를 알면 세상의 모든 돈이 저한테 오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한 대로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를 하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는 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니까 그 변수가 달라질 때마다 대응을 합니다. 예상을 했지만 안 되면 대응을 해서 계속 수정을 하죠. 즉 투자는 예측과 대응의 과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측을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경우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대응하느냐 싸움이다. 계속 그 과정이 연속되면서 주식 투자는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제가 잠시 후에 제가 예상하는 2022년 주도 업종들을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그 얘기를 하려면 2021년 올해의 핵심 수익 종목을 좀 결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종목이 아니라 그 종목이 속해 있는 테마군, 업종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올해를 결산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개 종목이 다 오른 종목도 있을 텐데 오늘 여기서는 딱 세 종목 우리 상승미수 유튜브 멤버십에서 1년 동안 관심주로 열심히 제가 분석을 하고 독려를 했고 이렇게 응원을 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잠깐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히트를 쳤던 우리 유튜브 상승미수 멤버십 관심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지금 15만 원대 되죠. 약 올해 5월, 6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백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 종목 계속 관심주를 가졌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결국 올해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종목은 결국 코로나, 코비드19 백신 치료제 관련 종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제 상반기에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유상증자까지 받아야 한다고 권유했던 종목 빅히트, 당시는 빅히트였습니다. 3월 달부터 추천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개명을 했죠. 하이브로 바꿨고 지금 현재 차트에는 29만 8천 원 나오지만 오늘 주가까지 보면 4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합니다. 저는 저 위에 30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차트만 보여주는데요. 빅히트가 소속되어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죠. 일종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공연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빅히트나 DOU, 기타 YG나 SM 등 이건 결국은 그
IP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화 됐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 두나무와 그 지분 교환을 통해서 뭐 NFT, 코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40만 원까지 올랐었던 거죠. 두 번째 2021년에 히트를 쳤던 부분은 저 엔터테인먼트 플러스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연말을 핫하게 올린 업종이 NFT 게임 업종이었습니다. 우리 상승미소 멤버십에서도 9월달 NFT 멤버십 게임비를 현재 상호를 바꿨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로 게임비를 5만원, 48,000원 사이에서 집중 매수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사신 분들은 사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안타깝게 약 170%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다고 이미 게시판에 공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컴투스 홀딩스는 오늘 뭐 24만원까지 아까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핵심적으로 올랐던 종목, 이 업종을 보면 결국 코로나와 관련돼 있었어요. 대부분. 코로나와 관련돼 있었으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고, 안에서 밖에 공연을 못하니 메타버스를 이용한 연예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강세였고, 그 다음에 놀면서 게임하면서 돈 벌자 P2E죠. Play to Earning. 이게 나오면서 NFT 게임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죠. 뭐 게임빌뿐만 아니죠. 위메이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아 빌런에서 이제 네오이즈까지 상당히 올랐었죠. 이렇게 이 세 분야에서 2021년 상당한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게 다 어떻게 보면 범 코로나 관련주였기 때문에 저 세 업종이 떴죠. 물론 저 세 업종 말고도 2차 전지, 소재, 뭐 배터리 이런 종목도 있었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커버하기 힘들었고, 저 핵심 세 종목에서 많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장에 사실 28일 그 대주주 한도 문제가 끝났고 29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22년 새해가 주식시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새해에는 어떤 업종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인가? 즉 주도주, 주도 업종, 주도 테마는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있을까? 이제는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언론들이죠. 증권사 그 리서치 센터장 등등 그분들과 인터뷰하거나 뭐 증권사 조사를 통해서 이미 신문에서는 내년도 주도주 업종에 대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기사를 보면 내년도 그 증권사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은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4개 섹터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저는 일단 이분들과는 반대입니다. 주요 증권사가 성탄절 연휴 동안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한국에서 좀 내놓으라 하는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인터뷰하신 것 같습니다. 뉴스원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반도체를 1번 주도주로 뽑았습니다. 저는 반도체 부분 전혀 2020년 주도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뽑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내가 맞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길로는 증시가 흘러가지 않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설이라고 해야 되나?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개 업종, 4개 섹터가 2022년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승미소가 주목하는 주도주, 향후 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섹터는 총 4개 섹터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좀 범 섹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분야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상승미소가 생각하는 2022년 주도주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는 사실 미아리 가서 점 보고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볼펜 던져서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이벤트입니다. 즉 2022년에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그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는 돈이 몰릴 것이다. 돈이 몰리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그런 섹터가 주도주 업종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2022년에 제가 생각하는 주도 업종은 첫 번째 리오프닝 종목입니다. 리오프닝 뭐냐? 이제 다시 경제활동, 인간의 교류 다시 시작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행, 항공, 극장, 식음유동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코로나로 꽉 막혀 있었는데 이제 옛날로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업종을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리오프닝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업종 전체에 냈는데 종목은 얘기 안 해. 종목은 죄송합니다. 이게 종목은 논란도 많고 단순히 찍듯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가령 게임빌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하이브,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이 종목 산다 그래서 그냥 한순위 한 줄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관련 리포트, 그와 관련 글이 수십 개씩 계속 그 종목을 팔 때까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업종 이름만 말했어요. 종목이 명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가 돼버렸는데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리오프닝 종목을 핵심 주도주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지금 오늘 29일 새벽 뉴스에도 미국이 7일 이동평균 1일 확진자 24만 명이고 전 세계가 몇백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연일 확진자 최고치를 넘어서는데 상승미소 너는 왜 갑자기 리오프닝을 꼽느냐? 그 이유는 오미크론 피크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이미 제가 21일경입니다. 지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날 제가 밤에 올렸던 거예요. 우리 게시판에. 걱정 마라. 오미크론 피크. 성탄절 연휴 근처에서 나온다. 산타난이 나오니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근거로 가져왔던 그림인데요. 이게 남아공의 델타 변이, 앞으로는 델타 변이, 뒤쪽은 오미크론 변이종이 나왔을 때 피크를 치는 날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델타 변이는 52일 만에 피크를 쳤지만 남아공의 오미크론 변이는 정확하게 25일 날 피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오미크론 변이종이 제가 알기로 25일 날 발생을 했는데요. 그 하루 이틀 시간을 준다고 그래도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25일 근처에서 무조건 피크를 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됐는데, 오미크론이 핵심은 오늘도 나오지만 미국 정부가 그랬잖아요. 주지사들 모아놓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 일 없어. 니들이 알아서 잘해. 이건 감기야.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CDC는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해서 한국 같으면 10일, 20일, 5일 격리하고 풀어주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즉, 감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는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모여야죠. 그래서 리오프닝 업종들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2021년, 20년 증시를 핫했던 종목 앞서 이미 말씀드린 SK 바이오사이언스, 즉 코로나 백신 치료제였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피크, 오미크론 자체가 감염률은 높을지 몰라도 상당히 입원율이나 사망률 과거와 다르게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기가 돼가고 있는데, 감기가 돼버린다면 지난 2년간 증시의 주도주 업종을 했던 백신이나 치료제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는 바이러스는 결국 면역력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면역력 하면 바이오, 즉 2022년 오랫동안 2년 동안 숨죽여와서 꼼짝 말고 당했었던 바이오 종목에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백신 치료약,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FDA에서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가 되어가면 바이오 종목들 2022년에는 충분히 주도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이유, 앞서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이제 감기가 되어간다. 근거로 가져왔던 게, 이게 지금 보시는 그림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대비 입원 환자 비율입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의 확진자를 받으면 13.2%, 맨 왼쪽 보이시죠? 13.2%가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오미크론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확진, 그러니까 즉 무증상도 이미 8% 가까이 무증상이고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충 그냥 0.3%만 입원하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사회에서 면역력 바이오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주도주를 그쪽으로 보고요. 세 번째는 OTT입니다. OTT 쉽게 얘기하면 넷플릭스,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케이블 TV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구독료를 받고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들, 저는 OTT 관련주를 2022년 주도 업종의 세 번째로 꼽습니다. 왜? 리오프닝 되면 가장 먼저 극장에 사람이 갑니다. 극장은 영화 보는 곳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극장은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소. 그래서 극장 사업을 데이트 산업으로 이미 포지셔닝을 하는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리오프닝 하면 극장들이 살아나고 극장이 살아나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쿠팡 TV, 아마존 TV 등등 OTT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의 OTT 관련주가 어딨냐? 한국은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OTT의 드라마, 영화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컨텐츠 제작사들을 말합니다. 즉 극장과 기존의 애플 TV니 넷플릭스니 아마존 TV니 디즈니 플러스 지네끼리 경쟁하다 여기에 극장까지 경쟁이 들어간다. 그러면 OTT사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한국 드라마의 놀라운 힘을 받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제작사들의 드라마 공급을 상당히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콘텐츠 제작사들의 몸값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이미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7일이니까 이번 주네요. 영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개봉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첫 10억 달러 매출을 일으켰답니다. 영화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어차피 코로나 감기 다 됐다. 그러고 극장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남녀가 있지만 갔다 오면 자가격리 10일이 있어도 꼼짝 못하고 차라리 극장으로 손잡고 가자. 영화 봤다고 자가격리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왔죠. 즉 노웨이 홈 이렇게 나온다. 앞으로 나올 영화들 괜찮은 영화들 많죠. 특송 박소담 주연의 특송도 신년 초에 그것도 히트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극장이 살아나면 OTT 경쟁이 심해지고 또 OTT 자체에 한국 드라마가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11월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한 달 만에 구독자가 45% 빠졌습니다. 왜? 한국 드라마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다 싹쓸이해 갔기 때문에.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오리지널만 트는 얘네들, 이 친구들,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 계속 몸값 올려주는데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OTT 관련주, 당연히 컨텐츠 관련주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앞서서 이미 메타버스 하이브가 나왔지만 이제는 메타버스가 정면 승부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단순히 게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이버의 제페토, 그 다음에 넵튠에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지금 CBT를 하고 있는 퍼피레드 M,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컴투스 홀딩스에서 컴투스 버스인가요? 공개했죠. 그런 것쯤은 본격적으로 메타버스가 기업들 돈을 벌게 해주는 원년이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 플러스 디지털 화폐도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즉 디지털 화폐와 메타버스에 포함되는 NFT 암호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흐름이 비슷할 뿐이지 디지털 화폐는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지만 중앙은행이 이미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추진한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지갑과 반드시 연동이 됩니다. 디지털 지갑 관련되어 있는 데파이,
데파이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범 메타버스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와 플러스돼서 2020년에도 상당한 증권시장 주도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기간 동에 제가 27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팀 쿡이 메타버스 즉 페이스북에서 XR 그러니까 VR 홍보를 담당하는 임원을 영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미국 주식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죠. 즉 애플이 내년에 XR 헤드셋 그게 뭡니까? 메타버스입니다. 출시가 임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실제로 성탄절 연휴에 미국 구글 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등에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 뭡니까? 이것도 메타버스죠. VR 장치 오큘러스 앱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왜? 오미크론 때문에 연휴 행사가 취소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일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이 공급해야 될 디지털 화폐 이거 발행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소가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 이미 중국이 가장 앞서가 있잖아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는데 가장 앞서고 있는데 중국이 한 날이 2022년 2월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도입 올림픽에서 100% 결제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미국 연준도 결국은 디지털 화폐 갑니다. 디지털 달러 갈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벤트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네 번째로 범 메타버스 디지털 화폐 포함한 이 분야도 주목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너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것도 유명한데 그건 뭐 빠진다는 얘기야.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2차 전지 관련주 우리 멤버십 분들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첨가제 관련주 제가 지금 6개월째 밀고 있고 오늘 29일 15% 상승했습니다. 그 종목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버리자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충분히 시장에서 주도주가 됐었으니 이제는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상승을 예상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낮다라는 생각합니다. 왜? 자연에서도 보면 해가리를 하는 거 아시죠? 한 해 많이 열리면 다음에는 적게 열립니다. 결국 섹터는 돌고 도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벤트,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주도주는 제가 예상한 4개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뭐야? 업종을 얘기했으면 그 안에 종목을 얘기해야지.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마치 제가 점쟁이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상승미수 유튜브 멤버십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 그 종목을 일일이 다 공부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발굴해내잖아요. 그 이유를. 그런 것처럼 핵심 종목,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유튜브 멤버십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광고라고 요걸 하셔도 그거 제가 달게 먹겠습니다. 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광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상승미수 유튜브를 제가 광고를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는 일들이 있죠. 상승미수 유튜브 멤버십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느 증권사보다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미국 증시 시황을 새벽에 올려드립니다. 미국장이 새벽 6시에 끝나면 1시간 반 정도 후에 한국 증시 대응 방안과 같이 매일 증시 시황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국 종목에는 제가 발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종목을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다만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정말 괜찮은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런 종목처럼 그런 관심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올려드리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 샀다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주식은 없죠. 샀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시장이 비관론자들이 나오면서 다 죽었다 이러는데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옆에서 멘탈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증시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엄한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요. 작은 돈 투입하셔도 충분한 기대 수익 올릴 수 있고 실제로 지난 2년간 그렇게 해왔으니 멤버십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투자에 쓸 에너지와 시간을 절약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지금 4개 섹터 말씀드렸는데 핵심 종목 뭐냐 궁금하시면 죄송한데 상승미소 유튜브 멤버십으로 들어오십시오. 로그인하고 이 영상 보시면요. 그 영상 밑에 가입이 있습니다. 가입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다만 아이폰에서 가입하면 10,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가입하지 마시고 PC나 다른 것으로 가입하시면 30,000원입니다. 구글폰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잘 들으셨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멤버십 광고 방송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거의 광고를 안 하죠. 그런데 새해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된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수익, 그 다음에 수익의 혜택, 시간 절약, 그 다음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질적으로 나름 괜찮은 정보를 얻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공 투자의 그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대입니다. 여러분, 내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딸랑 이틀 남았습니다. 증시는 오늘 목요일 하루 남았는데요. 올해 안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같이 좋은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 뵙겠고요. 내년부터는 매주 일요일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중요한 토픽, 화제를 가지고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